상승장이 2023년부터 했으면 수익률은 무려 476%입니다. 1억이 5억 7천이 됩니다. 레버리지 ETF 투자하면 계좌 녹는데 음의 복리 때문에 엄청 위험하다던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안 나와야 정상이겠죠? 2년 만에 30억을 110억으로 만드신 라오어님입니다. 에이, 저건 시드머니 많은 사람들이나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시드머니 별로 없는 분들이 오히려 쓰기 더 좋은 방법이니까요. 오늘 그 이유랑 2배, 3배 레버리지 제대로 투자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나스닥을 2배,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2배 레버리지가 QLD고요. 3배 레버리지가 TQQQ입니다. 요즘 하이닉스, 삼성전자처럼 남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들 보시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선뜻 투자하기 무서우시죠?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하자니 돈을 놀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내 계좌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그런 포모가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한국경제신문을 봤는데 개미들이 점점 똑똑한 투자자로 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민이 많은 상태이실 것 같아요.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별 종목을 뭘 사야 될지 모르겠을 때 저는 레버리지 ETF를 추천합니다. 이 방법은 초보든 고수든 사실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저는 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로 TQQQ 적립식 매수를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대략 열흘 정도 소액으로 투자해서 실제로 익절한 결과예요. 성과가 나쁘지 않죠? 오늘은 레버리지 ETF에서 손해를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법을 중점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2배 레버리지인 QLD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적립식으로 모아가셔도 됩니다. TQQQ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로만 하면 믿기 힘드시겠죠? 매일 1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는 가정하에 얻은 백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비교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눴어요. 2022년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했죠. 이 하락장을 포함한 결과랑 상승장이었던 2023년부터 투자한 결과로 나눴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매일 1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2022년에 엄청난 하락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투자금 9,960만원은 2억 800만원이 됩니다. 그럼 상승장에서는 어떨까요? 동일하게 2023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똑같이 적립식으로 10만원씩 투자하면 투자금 7,450만원이 1억 3,400만원이 됩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각각 109%, 81%예요. 최대 낙폭, 그러니까 MDD는 2022년 하락장에 투자했어도 최대 40%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TQQQ는 똑같은 방식으로 적립식 매수했을 때 최대 60%까지도 떨어져요. 1억이 4천만원 되는 겁니다. 겨우 2천만원 차이면 그냥 TQQQ 하고 말지 생각이 드신다면 이 하락을 직접 몸으로 맞아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사람의 멘탈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라오어님도 따님 계좌에 QLD를 2천만원어치 거치식으로 사놓으셨는데 5년이 지난 지금 1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QLD는 적립식으로 모아가셔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정도만 떨어지기 때문에 ISA 계좌로 계속 모아가시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준수한 수익률을 낼 수가 있어요. 참고로 미국 시장에 상장된 QLD 수수료가 0.6%고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가 0.25%입니다. 게다가 ISA 계좌로 사면 세금 혜택까지 있으니까 실질 수익률은 훨씬 높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TQQQ는 장기 투자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도 계속 상면 우상향하고 결국 양전하기는 해요. 하지만 하락장이 길어지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회복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 계좌가 마이너스 70%, 80% 가면은 멘탈 유지가 될까요? 저라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TQQQ 투자로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바로 라오어님입니다. 라오어님은 작년도 초에 투자 금액이 30억이었고 지금은 무려 110억을 돌파하셨다고 해요. 2년 만에 80억 수익이니까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은 본업인 치과의사까지 은퇴하셨다고 합니다. 자, 라오어님은 본인이 쓰신 저서 미국 주식 무한 매수법에 자세한 백테스팅 결과랑 매수 방법을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방법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요약만 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투자 원금을 40등분해요. 1,000만원이면 한 번 투자할 때 25만원이겠죠. 그 다음에 매수할 땐 시장가가 아니라 LOC라고 하는 종가 기준 지정가 매수를 합니다. 이게 말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장이 마감될 때 내가 매수하려는 금액과 같거나 낮을 때만 체결이 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종가가 내가 지정한 가격보다 높으면은 안 사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아 가시다가 수익률이 10%가 되면 전량 매도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면
과감히 10%대 손절을 하고 다시 1회차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만약 10%보다 훨씬 큰 마이너스가 나면 원래 계좌는 그냥 두고 다른 계좌로 1회차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딥하게 들어가면 이거 말고 대응 방법을 쓰신 게 더 많은데요. 좀 복잡해서 이 영상에선 생략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방법은 아시겠죠? 근데 막상 이걸 직접 해본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생각보다 어렵다, 손이 많이 간다, 하다가 포기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진짜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시드를 40분 아래서 매수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LOC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증권사 MTS에서 주식 모으기로 매수를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내가 신경 쓸 일이 없고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수익은 꼭 10%가 났을 때 익절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10%대마다 익절을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10%에 갔다가 다시 내려 꽂고 이런 게 너무 잦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면 익절한다, 내가 적절하게 느낄 때쯤 익절한다 라고 기준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 사실 TQQQ는 변동성 때문에 마이너스 갔다가 양전했다가 이게 굉장히 많은데요. 마이너스 10% 되면 그냥 바로 손절을 하세요. 이때 라우어님처럼 바로 새로 계좌를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지 마시고 잠시 멈추세요. 왜냐면 이게 장기 하락장으로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계속 하락장으로 가고 있는데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거는 미련한 짓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기준은 나스닥이 5일 연속 하락하면은 매수하시는 걸 멈추세요. 하락이 끝날 때까지 그냥 지켜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나스닥이 반등을 해서 5일 연속 상승한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세요. 사실 시장은 이것보다 더 다이나믹하게 맨날 변동을 해요.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자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라우어님 방법을 기반으로 더 안전하고 쉽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나스닥이 하락세인지 상승세인지 파악이 안 된다 싶으시면 그냥 주식 모으기로 모아 가시면서 10%대 익절, 마이너스 10%대 손절, 그리고 다시 1회차부터 시작,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떨지 제가 백테스트를 돌려봤는데요. 2022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엄청난 하락장이 포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70.5%고요. 상승장인 2023년부터 했으면 수익률은 무려 476%입니다. 1억이 5억 7천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나스닥 지수까지 같이 보면서 하시면 훨씬 결과가 좋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대 익절한다, 마이너스 10%대 손절한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한다. 이것만 지켜도 반드시 수익은 난다는 겁니다. 자, 더 좋은 건 나스닥이 상승장일 때만 쓴다. 만약에 영상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계좌를 바꿔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